책을 이 좋은 내용을 어떻게 접하게 된 겁니까? 패친 중에 우리 그 김용필 씨라고 영국 교포 있습니다. 예. 고 기자님도 패친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영국에 한 나이 30쯤에 영국에 이제 그 원래 이 양반이 이제 고고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 고고학인가 박물관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더 공부를 하려고 영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예.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방향을 바꿔요.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 그 참전 용사를 사진에 담는 그 작가 있잖아요. 예. 그분이 아, 라미 작가. 예. 현라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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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미 작가가 영국에 이제 그 취재 겸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참전 용사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케네스 켈동을 한테도 그걸 하게 됐고 케네스 켈동이 내가 이런 원고를 이런 글을 써놓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책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뢰를 한 거고 김용필 씨가 저랑 이제 패친인데 제가 이제 패친이면서 출판 관계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저한테 책을 낼 수 있겠냐고 의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좀 요약해달라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사명감을 갖고 계셨네요. 뭐 사명감이라기보다 이런 책이 이런 자료가 이런 식의 그 서술을 담은 그 자료가 한국에 거의 없다라는 사실에 저는 좀 맞아요.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책은 당연히 내야 된다. 그래서 낸 거죠. 근데 번역을 맡기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애를 먹었어요. 글 자체가 제가 편집자 일러두기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원고 자체가 우리 참전 노병들께서 이제 스스로도 다 얘기를 하지만은 스스로 워킹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급적으로 이제 그 17, 19세 소년이었고 그 연령대가 17, 19세였고 이제 그 나이 때이면서도 계급적으로는 어디 공장에서 견습사원, 수습사원으로 일을 배우는 단계에 있던 사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분들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후쿠고지의 영웅들 책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한국의 그 전쟁 때 온 영국군들이 그야말로 징집당해가지고 의무복무 영국군에 우리말로 하면 끌려간 거예요, 그죠? 영국군에 끌려가가지고 너 한국에 전쟁 났고 거기 가서 싸워 해가지고 배 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한국으로 켈드용도 그렇고 다른 노병들도 그렇고 그 일반 병들 같은 경우 징집병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전장으로 가기 위한 기초 훈련들을 쌓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받고 잠깐 휴가가 주어져 집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귀대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출발을 하는데 주로 한국으로 많이 그 병력을 실어나는 배가 아스트리아스 홍가보더라고요. 그 배를 타고들 오면서 자기들이 가는 곳이 설마 전쟁을 한다라는 뭐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은 설마 가가지고 진짜 총 쏘고 죽고 죽이는 그런 데로 자기들이 뛰어들 것인가를 쉽게 짐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6주 훈련, 신병 훈련 받고 바로 다들 왔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또 8주를 더 받는 훈련병 신병 교육 그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대부분 6주를 받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6주 아닙니까? 우린 4주였습니다. 논산에서. 아니 다대 배치 받고 와가지고 2주 더 하잖아요. 예. 저는 그 수방사 예하사단을 가기 전에 수방사 신병교육대에서 한 2주 받았나? 그러면 6주죠. 그래서 6주지. 나는 그래서 보는데 사실 이 책이 좀 저 입장에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밀덕 입장에서는 이렇게 군사 이야기 딱딱하지 않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책을 안 읽어도 아무데나 펼쳐서 보면 다 그냥 그 숙이니까 네. 그때 그렇게 읽으면 되니까 뭐 시간적 부담도 없고. 근데 보면서 참 처음 이렇게 볼 때는 내용이 너무 담백해요. 너무 담백하고 좀 특징이 뭐냐면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겪은 이야기인데 네. 그 엄청난 이야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얘기를 그 저는- 책에 쓰여진 게 난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메인 필자인 켈드 형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22분 노병들도 글들이 보면은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요. 자기가 겪은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도 워낙 오래전 얘기니까 그죠? 오래됐기도 했고 또한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 양반들이 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걸 그러니까.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만큼 다 살았고 죽음을 과거의 곧 일들을 앞두고, 돌아보면서 20살 때의 전쟁터 이야기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의 어떤 기복은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걸 구술을 하든 글로 쓰는 데 있어가지고 담담하게 그냥. 거기에다가 뭐 과장되게 뭐 자기 감정을 갖다가 고양시킨다든가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난 그래서 나이 먹어서 글쓰기의 어떤 그 전범을 보는 느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도 좀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 옛날 위인들 보면 다 자서전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남이 써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윤색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겪었던 거 자기가 그냥 담담하게 쓰는 거라서 그야말로 조미료가 없는 MSG가 없는 가운데서 아주 진국의 맛을 느끼는 가공된 느낌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번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그분들이 가졌던 느낌들이 번역자가 두 분인데 두 분 다 글 자체를 이렇게 혼란하지 않게 그 담백함을 그대로 잘 살려내는 식으로 봤고 저도 이제 편집자로서 글을 이렇게 그 교정 교열을 보고 때로는 윤문을 하면서 근데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봤죠. 무려 8번을 봤어요. 이게 러프한 그 영문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걸 이제 편집 교정을 보는 데 있어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렇게 좀 뭐랄까 이분들이 담담한 대신에 좀 난문이 많아요. 난사파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문장이 영어식의 문장이 왜 이렇게 문법 구조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생기는 어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또 자기들의 어떤 그 북부 잉글랜드의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들, 일상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영국의 어떤 에디터들에 의해 가지고 다듬어진 글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직접 번역을 하려니까 번역자들께서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편집자로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독자들한테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시키기까지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잘 됐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그동안 역사책이나 뭐 전쟁사 이런 책하고는 그야말로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다른 책 아닙니까? 그야말로 체일선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병사 소년병이에요. 18, 19 예? 이 영국군 그 참전했던 그 어린 병사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회귀하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유엔군, 미군이든 영국군이든 뭐 어느 나라 군이든 간에 유엔군으로 한국에 와서 싸운 그 시점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임진강이 됐든 낙동강이 됐든 뭐 저기 장준호 전투가 됐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싸운 거에 초점을 두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거에 시각이 좀 넓어졌냐면 한국이라는 전쟁터까지 오는 그 여정 그동안 전혀 그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왔겠거니 한 건데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영국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바로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 내려가지고 일본 구레라고 하는 데 내려서
거기서 다시 작은 배를 갈아타고 24시간에 거쳐서 부산까지 온 거더라고요. 그 부산항에 와서 응, 또 하루 이상을 꼬박 걸려서 응. 전쟁 때까지. 서울을 지나서 응. 지금으로 추정하기에는 이게 독촌으로 나와 있는데 추정하기에는 지금 덕정역으로 추정하죠. 응.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27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배 타고 오는 것도 한 달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배 타고 4주 오는 이상 게. 걸렸다고 하니까. 예. 그 배가 또 좋은 배도 아니고 가축 운반선을 개조했다 한 배라 그래요. 가축 운반선도 있고 아스트리아스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객선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템지강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당시 수송선 같은 경우에도 아 템즈강에 전시되어 있는 건 그 전함인데 그까지 군함 군함이죠 군함. 한 1,000남 정도 규모의 그 아니 보다 군함인가 봐요. 훨씬 커요. 그런가요? 예. 그 배 역전에 아주 2차 세계대전 때도 그거 싸웠고 한 배인데 그 배가 또 한국전까지 온 거 저 요번에 알았어요. 그 배도 이제 병력을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더만요. 그러니까 뭐 저기 책에 보니까 그려놨더라고요. 겨울 옷 입고 있다가 열대지방 오면서 더워서 옷을 벗고 뭐 그렇게 왔다 그러는데 인도양은 그 얼마나 또 네, 덥죠. 더운 데입니까? 그래서 그걸 또 싱가포르를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온 건데 그 여정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아, 그럼요. 지금 반바퀴인데. 그러니까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힘듭니다. 열 몇 시간. 그러면서도 오면서도 예. 그 4주 또는 6주까지도 이렇게 걸렸던 모양인데 예. 그 안에서도 군인으로서의 기본은 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격 훈련도 하고 배 뒤에 후미 갑판에 가가지고 보초도 쓰고 뭐 그랬더라고요. 경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갑판 청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 내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청소한다는 핑계를 대고 갑판에 나와 있었는데 어떤 그 아가씨들이 홍콩으로 가는 아가씨들이 맞아요, 그거 봤어요. 먹을 예. 것도 사주고 예. 응?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나가느냐니까 안에 밖에서 자면 시원해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아가씨들하고 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들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전쟁터로 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좀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한 책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긴장감 같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 접근 자체가 그런 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6.25 전쟁 관련된 책 이야기하면 뭐 장군 이야기 아니면 몇 사단이 어디서 뭘 했고 다 그런 얘기인데 너무 크잖아요. 우리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각 개개의 병사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주 담백하게 회고하면서 쓴 게 굉장히 이제 저로서도 인상 깊었고 또 하나가 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저한테는 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고기전집에 밀떡이니까 페북에도 올렸지만 보셨죠 그 내용? 음악 같은 부대찌개에 콩이 왜 들어가 있을까? 그거 요번에 후쿠고지 영웅들 보고서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리에이션 깡통에 콩이 들어있었는데 대부분 버렸었나 봐요. 미군들이 그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콩을 콩통조림을 그게 그냥 산천체에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콩이 우리가 흔히 매주 쓰는 그 대두가 아니라 강낭콩 종류 왔더라고요. 터벅터벅한 거. 우리가 흔히 의정부에 가서 이제 먹는 그 정통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들어가는 콩이 지금 강낭콩 종류가 들어가야지 좀 먹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먹을 때는 콩이 없었는데 의정부 쪽 가면 꼭 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여기는 왜 콩이 나오나 했어요 진짜. 그 시리에이션에 들어가던 거. 그 미군이 뭐 안 먹고 버린 거. 저는 콩을 따지도 않고 버린 그 시리에이션을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주워 와가지고 그거를 찌개를 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좀 인상 깊었던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소년병이 있죠. 한 17, 18세 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어떤 그 공장에 뭐 수리를 하는 수리공 견습공이었었나 봐요. 근데 징집 영장을 받고 6주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오는데 자기는 그 지중해를 지나서 처음에 이제 지브롤터를 지나서 지중해 들어와서 지중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지나면서 바라본
사막 풍경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었나 봐. 아 사막. 그래야 뭐 17, 18살짜리 쉬었나 봐.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에 불과한데 이런 한 번도 나이에 안 와본 그 외국 세상이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그 나이에 구경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처한 그 환경 현실에서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하고 거의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영국인들이 되게 보면 뭐 날씨가 늘 우중충해가지고 맞아요. 우울해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니면 늘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또 하나가 이제 군 전술상에서 또 이 책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중공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군 하면 그냥 몇 명에 한 명씩 총 하나 갖고서 인해 전술로 개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 영국군이 상대한 그 중공군의 전술이 굉장히 기능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소총만 했던 것도 아니고 이 포사격이 아주 정확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진지 위로 포가 정확히 떨어졌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박격포를 많이 사용을 했고 박격포가 상당히 정확하게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걔들은 이 중공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이 동아시아의 전투라는 게 기만전, 그 다음에 사전에 아주 면밀하게 침투시켜가지고 다 조사를 하잖아요. 지형 지물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이쪽에 이미 과거부터 싸워왔던 한 번에 들어와서 싸웠던 그런 것까지도 다 빼고 있고 특히 모택동이 특히 전쟁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어떤 사전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중국군이 그만큼 잘 준비가 됐었다는 얘기죠. 흔히들 보면은 그냥 뭐 총도 없이 그 뭐 깽가리 들고 개미떼처럼 몰려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물론 이제 미군이 대응 사격하거나 미군의 포격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영국군을 이제 그 상대할 때 보면 낮에 쉬지 못하게끔 낮에도 주기적으로 포를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또 공격을 또 심리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제 하여튼 이 포사격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공군은 아니구나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공격 형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중공군의 공격 형태가 그냥 막 아주 무지막지하게 개때려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격 패턴이 3번을 공격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공격이 이제 일종의 전초전으로서 한번 상대방을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격할 때 그냥 와서 다 때려 부시고 세 번째 와서는 이제 그 지역을 해당 지역을 점령을 하고 깃발 꽂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3번의 공격으로서 그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저도 요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이제 그런 세 번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패턴을 영국군들 그 노병의 그 수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영국군도 이제 꽤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2번까지는 시도를 했지만은 3번째는 실패를 했다, 중공군이. 막아내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다 때려부시는, 실제로 참호 백병전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참호가 무너져 내리고, 그 영국군들이 참호 안쪽으로 쫓겨 들어가고, 그 안에다 대고 기관총을 쏘아대고, 폭탄 던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이 거기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영국군이 버틴 거지. 그러니까. 그건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투력이. 또 그거 있잖아요. 미군은 다 도망가는데. 난 그 구절이 이제 60년 뒤에 이제 그 손자랑 대화를 하는 그 노병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미군들은 웬만하면 도망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휘관이 그 양반은 사령관으로 표현을 했던데 지휘관이
우리 미군은 도대체가 이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만 간다고. 그런 내용이 또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술적으로는 그 수류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텐 기관총, 예,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는 중공군이 공격할 때 항상 이 수류탄 투척하는 거, 방망이 수류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영국군의 참호까지는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격퇴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영국군인 그다음부터는 이제 참호 안에서는 스텐 기관총으로 근접전을 펼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스텐 기관단총을 꼭 표기를 기관단총. 그 다음에 브렌 경기관총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브렌 경기관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M60 같은 그 기관총 있죠. 네. 예. 그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텐 기관단총. 그게 이제 M60.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건 M60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관단총. 옛날 그 독일군 무찌를 때 사용하는 뭐 그 특공대들이 쓰는 기관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냐 최근에 요즘에 쓰는 K 아니죠 K2 그 개머리판 접는 거. 그렇죠. 뭐 들어가는 그렇게 거? 예. 그 짧은 거 있어요. 탄창에 24발 한 방에 쏠수 그리고 있는 이제 거. 스텐기관총이죠. 그게 아마 총알이 권총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로 이제 중국군을 다 막아냈더라고요. 그 근접전에서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접전에 도록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중공군은 방망이 수류탄 갖고 영국군 진지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국군의 스텐 기관총에 다 제압당해 버리는 거죠. 그게 그런 예. 그래서 이게 그것도 하나의 디테일, 전투 상황에서 네. 다른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디테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역시 그 지상전은 전쟁을 이 포병이 한다 하는 것도 또 느꼈어요. 포병이 한다. 네. 이거 보면은 전쟁 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는 항상 이 포병대 이 포격전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포병전은 포격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탄전이라든가 이제 돌격전이 있는데, 근데 저격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보면은 한국군 노무자 이야기도 나오고, 한국군 노무자 이야기. 그 힘도 세고 아주 열심히 포탄을 날려줬다. 진지 공사도 하고. 예. 특히 지게를 지고 이렇게 짐을 날라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그 포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오판석 하고 맞아요, 그거 하나. 또 한 분 이제 두 분의 생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모르겠어요. 두 분이 이제 영국군 일종의 이제 지금 카츄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카츄샤는 미군하고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군 배속, 영국군에도 한국군이 지원병으로 뭐 자기가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도와주기 위한 미군이 배속을 시켰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노턴이라는 영국 병사가 이제 그 두 한국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용맹하게 싸웠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참호전을 할 때도 영국군 그 기관총을 쏘다가 아마 그 맞아가지고 놓쳤을 때 한국군이 그 잡고선에 그래서 대항해서 싸우고 같이 싸웠다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그 오판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는 기록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이분들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뭔가 좀 그 국가적인 어떤 보훈의 차원에서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응? 또한 영국 정부는 그들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어떻든 그들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싸운 거니까 일단 그 조국에서부터 우선 잠깐만요.